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가 13억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도는 오늘 전북도청에서 중국 지방 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프로그램을 열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중국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 전북 관광자원 홍보에 나섰습니다. 도는 1일 전북도청에서 중국 공무원과 중국 5개 지역 여행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은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홍보 영상을 관람했으며 전북의 대표 관광자원인 전주 한옥마을, 남원 광안루, 새만금, 무주태권도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도청 국제교류팀장과 중국 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및 중국인 유치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5개 시성의 여행 대표자들을 초청을 해서 한옥마을이라든지 무주 태권도원, 남원 광안루원 등 관광지를 직접 그분들이 둘러보고 체험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중국에 돌아가면은 우리 전라북도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전북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우수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 설명과 함께 향후 중국인들의 국내 관광과 어떠한 형식으로 연계시킬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중국인 연수자들은 오는 3일까지 전북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전북만이 가진 흥과 먹거리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전북도청에서 KLN 유희광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행정 민원 업무를 볼 때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행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외국인을 위한 행정 업무 편의 지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 인원의 민원 처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민원 서식 해석본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결혼 이민자들이나 외국인 인원들이 민원 업무를 통해 통역을 대동하거나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민원 해석본을 통해 불편한 점이 개선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서비스를 시행해 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고 원활하게 통역이 되어서 외국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민원 서식 해석본은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등 주로 실생활에 밀접한 서식들이 번역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유의사항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민원 떼러 우리 창구에 오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떼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27일부터 이렇게 시행해 본 결과 이거 너무 좋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 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외국인 인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호남 KTX가 개통된 지 1주년을 맞아 한국교통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이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용객과 총 통행량 증가로 전북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KTX가 개통한 이후 1년 만인 2016년 KTX 이용객과 총 통행량의 증가로 전북 경제 성장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은 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31일 호남 고속철도 개통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호남 KTX 1년 성과를 평가하고 호남 KTX 구간의 통행 패턴 변화 및 역별 영향권, 접근 교통 체계를 분석해 KTX 기반 지역 발전 사례를 검토해 향후 전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 주요 KTX역을 방문하는 KTX 이용객 2,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KTX 이용객의 70.8%가 타 지역민이 전북을 방문하는 경우였으며 이 가운데 75%가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한 전북 방문객들의 도내 소비 활동으로 1,394억 원의 생산과 2,595명의 고용, 679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됐으며 이 가운데 37.1%는 교통 대체 효과를 감안한 순 증가로 인한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산업 생산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및 정부 세수, 투자가 증가했고
산업 수요를 추가 발생시켜 산업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전북도는 KTX 방문객 증가에 발맞춰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역세권 중심 개발을 비롯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에서 Kren 유희광입니다. 그동안 전주 한옥마을로 국한됐던 국제 슬로시티 인증이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전주시가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고 느림의 미학이 살아있는 슬로시티로 재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전역이 대도시권에서는 유일하게 국제 슬로시티로 재인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국제 슬로시티로서의 위상이 높아짐과 함께 다양한 관련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5년마다 이루어지는 슬로시티 평가에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전주시 전역으로 권역이 확대돼 재인증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옥마을에만 국한되었던 슬로시티의 범위도 전주 전역으로 확대되어서 재인증되었습니다. 그간 한옥마을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많은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상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과연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주민 서포터스를 중심으로 자정활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방문객 수용태세 개선과 평가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로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인증평가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전주시가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과 금연거리 지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해온 점이 이번 재지정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중 기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청춘 부보상인데요. 이번에 전라북도 정읍시와 청춘 부보상이 정읍시 관광 홍보를 위한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대학생 보부상인 청춘 보부상과 손을 맞잡고 지역의 관광 홍보에 나섰습니다. 정읍시는 31일 방학 기간을 이용해 기차를 타고 지역 특산품 판매에 나서는 청년 보부상과 정읍시 관광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정읍시는 7월 25일부터 4박 5일간 청춘 보부상 측에 정읍 구경을 소재로 한 관광 홍보용 단체복과 이동 편의 등을 제공하고 청춘 보부상은 단체복을 입고 정읍 특산품 판매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2013년 첫 출발한 대학생들의 청춘 보부상이 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정읍시가 처음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관광자원과 특산품의 홍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en 김성지입니다. 해외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질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173위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부쩍 외출이 꺼려지는 대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의회에서 김종철 의원이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이 전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31일 열린 전라북도 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지역별 미세먼지 오염 기준으로 볼 때 전북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해 오염도가 최고 수치를 웃돌고 있다며 이는 도내 등록 차량 83만 대 중 경유차가 절반에 가까운 45.7%, 38만 대를 차지하고 있고 2005년식 이전 경유 차량이 전체의 31%인 12만여 대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서울 및 수도권 등에서는 2005년식 이전 경유차가 매연 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만 자부담시켜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전북은 이 같은 지원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는 전북이 타도에 비해 심각한 대기오염 수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종철 의원은 대기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전북의 환경정책과 범도민적 캠페인이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전북도청에서 Kre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의 인구는 196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15만 명 선마저 붕괴돼 정읍시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인구 15만 명 회복 운동에 나섰습니다. 정읍시는 30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단체 기업체 대표 및 실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기관단체 기업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생기 시장은 2018년까지 전략적인 인구 회복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참석한 기관단체 기업체 대표들은 인구 감소 상황에 공감하며 인구 회복 시책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정읍시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